첫 번째 촬영 잘 보셨나요? 아마 가족밖에 안 봤을걸요? 가족하고 그 옆에서 같이 이제 봐주시는 교수님하고 그리고 4, 50회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번 클릭하는 건 안 된다고는 하던데 내가 평가 문항 개발의 실제 그래서 이제 선택형 문항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 표준화 검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유형이 이제 선택형 문항인데 그 선생님들이 보통 뭘 생각하면서 개발할까요? 뭐 난이도. 그래서 이 문항은 아이들이 쉽게 풀을 거야, 어렵게 풀을 거야를 생각하면서 문항을 내죠.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문항을 잘 내도 25개, 30개의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3학년 국어 시험지를 두 세트를 냈다. 그럼 이 검사지들의 이 전체 25개, 30개 문항을 다 풀었을 때 이 난이도가 정확하게 같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 살고 있는 이 대전의 모 중학교에서 내가 이번에 국어 80점을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야, 그 학교가 거기에서 한 80점 받았으면은 서울 강남 어디 가면은 아마 꼴등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은 학교에서 어떤 중간이나 기말에서 80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학생과 원두심학교나 이런 데서 중간 기말에서 80점을 받은 학생, 이 80점의 점수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 또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가 네 반에서 몇 등이야, 네 학교에서 몇 등이야. 그런데 또 이 집단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못하는 친구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10등 했는데 뭐 잘하는 애들 속에 가면은 뭐 엄청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 곳으로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거기에서 내가 몇 등을 하는지 학군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뭐 상대적인 서열 정보에 열광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거죠. 토익이나 토플 점수는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이 나 이번에 토익에서 뭐 850점 받았어. 저도 850점인데 그러니까 강남에 사시는 분이 어디서 대전에서 850점이 서울 강남 850점하고 비교를 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850점이라는 점수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된다는 거지. 대전에서의 체중 뭐 50 몇 킬로그램이 서울에서의 체중 50 몇 킬로그램과 다르게 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수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바탕이 있다는 거죠. 여러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난이도를 통계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측정학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 검사지들의 난이도를 통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 동등화라는 거예요. 학습자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산출해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뭐 측정평가 전공자가 이걸 들을 일은 없잖아요. 네. 일반 선생님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평가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걸 듣는 건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다 보면 뭐 이제 이건 대학원 수업이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라이트 버전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틀리지 않는, 그러니까 5개념을 형성하지는 않는 수준에서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검사 동등화라는 걸 하게 되면은 예컨대 내가 나온 점수가 내 원점수하고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원점수라는 거는 내가 원래 뭐 시험을 쳤는데 나 10개 중에 8개 맞았는데 내 점수는 이렇게 변환돼서 나오는 거죠. 검사 동등화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 예컨대 뭐 척도 변환까지도 하게 되면은 뭐 나는 8개 맞았는데 뭐 340점 그리고 뭐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수능이 뭐 언제는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원점수 그대의 이제 그 원점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수능 같은 경우도 그 여러 번 치르고 싶어 하잖아요. 막 한 날 한시에 그것도 막 한 번으로 뭐 내가 지금 뭐 한 12년 공부한 거를 그날 하루에 막 결판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에서 배 아파서 뭐 시험을 못 친 학생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때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 수능도 뭐 미국의 미국의 ACT나 뭐 그런 것처럼 SAT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번 보자 그랬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 번 보면은 어느 1회 때, 2회 때, 3회 때 보는 게 검사 난이도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 거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검사 동등화라는 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검사 동등화라는 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문항들을 뭐 가교 문항으로 이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오픈되는 문항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능이 어떻습니까? 너무 고부담 시험이잖아요. 일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앞으로 얘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선택형 문항 개발의 각각의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요. 이게 이제 교실 평가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사용하실 때는 뭐 검사 동도가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들어가는 뭐 기초학력 진단검사 그리고 향상도 검사 이런 검사들을 개발할 때는 우리 개발진 선생님들이 이제 선다형으로 보통 개발을 하거든요. 선다형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이 검사를 여러 개 개발을 해요. 동형 검사로 그러니까 4학년도 뭐 몇 개의 폼이 있고 뭐 5학년도 몇 개가 있고 6학년도 몇 개가 있고 중학교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검사지 난이도를 통제하는 검사 동등화 기법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 표집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그리고 검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문항 교육 과정을 분석해서 선생님 문항을 개발하고 그래서 문항을 개발해서 실제로 어떻게 시행하고 그다음에 이 검사 점수를 어떻게 뺄 건가까지 간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이론과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우리 교실에서 사용하시는 교실 평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뭐 표준화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서 내 반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활용하시는 검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촬영인데요. 첫 번째보다 훨씬 좀 마음이 가벼워요. 왜냐면 뭐 저는 사실 그동안 이런 강의 콘텐츠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에 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해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진 않은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남편이 이제 편집해 주느라고 많이 애쓰고 있는데 정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